79번. 주어진 문장입니다. This is particularly true. this에 세모쳐라. this는 앞문장의 내용이에요. 그 앞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이것이 사실이랍니다. Since one aspect of sleep. 왜냐하면 수면의 하나의 면은요, is decreased responsiveness. 감소된 반응성이거든요. 환경에. 다시 앞에 게 사실이래요. 수면의 한 가지 면이라는 건 반응성이 떨어진 거거든. 환경에. 그래 자다가 바로 반응 못 하잖아. 자, 첫 줄입니다.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역할, 수면이 하는 진화에서 is still under study. 여전히 연구 중이래요. One possibility is that 1번 뒤입니다. 자, 1번은 들어올 일이 없죠. 하나의 가능성이란 is that it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advantageous에다가 아래쪽에 플러스 해놔봐. 장점이 있는 적응의 상태인가 봐요. of decreased metabolism. 줄어든 신진대사에. 그게 decreased responsiveness랑 좀 비슷하죠? For an animal. 동물한테요.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거기에 뭔가 압박을 가하는 활동이 없을 때요. 2번 됩니다. This seems true. 이게 사실이죠. This는 앞문장입니다. For deeper states of inactivity. 더 깊은 상태, 비활동의 더 깊은 상태의 사실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게 줄어든 신진대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Such as hibernation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에 hibernation 하는 거.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거기 음식 공급이 별로 없을 때요. And a high metabolic cost. 그리고 높은 신진대사 대가, 비용.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유지하는 것에 적절한 온도를. 3번 뒤. It may be true. 사실일 수도 있죠. In daily situations as well. For instance.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또한 사실일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 for a prey species to avoid predators after dark. 한 먹이종이요. 피하는 것이 포식자를 어둠 이후에 사실일 수도 있다고. 4번 D.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혹은 정반대로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뭔가 보편성인가 보지? universality. 수면의 보편성이란 and the observation. 관찰. Then mammals such as cetaceans. 뭐 이런 애들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의 밑줄 쫙 쳐놔라. 그러한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 됐나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포유류를 관찰한 거 있잖아. 관찰이 있는데 포유류가 그러한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수면을 preserve, 보존하기 위해서 4번 뒤부터 다시 할게. 안 헷갈리게.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수면의 보편성이요. And the observation, 그리고 관찰이요. That mammals such as cetaceans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포유류들, 얘네들이 발달시켰다라는 그러한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to preserve sleep, 수면을 보존하기 위해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최소한 한쪽의 뇌의 면에서요. at a time, 한 번에 suggest that, 그런 게 보여주는데요. sleep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수면이라는 건 제공하는군요. 어떤 필수적인 서비스를 생명체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을 밑줄 쳐는 거 그게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5번 뒤입니다. If sleep is universal, 만약 수면이 보편적이라면 even when these potential price에 밑줄 쳐봐. 이 잠재적인 대가 must be paid,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그때 the implication may be that, implication이라는 건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It has important functions,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That cannot be obtained just by quiet, wakeful resting. 얻어질 수는 없는 단순히 조용하고 깨어있는
휴식으로 얻어질 수 없는 뭔가 중요한 기능이 있대요. 자, 지금 79번을 주어진 글에 디스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1번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내용상으로 첫 줄에 뭐라 했냐면 수면에 관해서 연구 중이라며. 근데 갑자기 주어진 글이 이게 사실입니다. 수면의 하나이면은 줄어든 반응성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1번을 제외하고는 2, 3, 4, 5가 너무 헷갈려요. 해석으로만 찾기에는. 그럼 남아있는 방법은 이제 작문법, 글을 쓰는 법을 보는 건데 2번 뒤에 디스가 앞문장에 줄어든 메타볼리즘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활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2번까지 X 친다고 보면 요 3개거든 답은? 요 중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3번 뒤에, 그러니까 3번 바로 아래 for instance 보여요? 그 영화편 쳐봐. 예시는 정확히 앞뒤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주어진 문장은 줄어든 반응성인데 예를 들어 먹이종이요 어두워지면 포식자를 피한대요. 그럼 포식자가 반응성이 줄어드니까 그럴 수도 있나? 4번 뒤에는 다른 한편 혹은 이와 반대로 하고 수면의 보편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그러한 매우 복잡한 mechanisms 그걸 앞에 나와져 있는 전체라고 봐도 되고 주어진 글만 보면 좀 그런가? 주어진 글 포함하는 건가? 긴가민가? 5번 뒤의 내용도 수면이 보편적이면 이러한 잠재적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고 블라블라.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있잖아. 나 좀 봐봐. 전체 해석으로 찾기엔 너무 어렵다 이거. 결론은 어쩔 수 없어. 형광펜 들어서 such 그러니까 4번의 3줄 아래입니다.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형광펜 치고 5번 뒤에 these potential price 형광펜 치세요. 자, 이걸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됐나요? 네. 일단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근데 5번 뒤에는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라는 건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말이 앞에 있는 찾아볼게. 4번 뒤입니다. 4번 뒤. 다른 한편 수면의 보편성 관찰 포유류가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관찰 수면을 보존하려고 최소한 한 번에 뇌의 한쪽 면은 한쪽만 자나보죠. 그게 수면이라는 게 vital services 자 5번 한 줄 위입니다. 5번의 바로 위에 provide some vital service에 대한 현관편 쳐. 이거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이거 좋은 말이에요. 바이탈은 필수적인 거잖아. 자, 5번 뒤입니다. 슬립이 보편적이라면 이러한 잠재적 대가, 그게 여기 있어야 되거든? 이 문장에 안 좋은 말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좋은 말이잖아. 그래서 this potential price가 지칭하는 게 없어요, 지금. 얘를 골라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면 주어진 문장에 있는 decrease responsiveness. 이거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거겠지 뭐. 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다시 내용으로만 찾으려고 하면 수면의 한 가지 면은 반응성이 줄어든 거라고? 앞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근데 글 쓰는 방법 디스 명사, 서치 명사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걸 확인하려고 봤더니 4번 뒤에 search mechanisms가 있고 5번 뒤에는 this price가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4번 뒤에 있는 search mechanisms라는 건 포괄하는 말이잖아요. 이러한 매우 복잡한 기제라는 건 이것저것 요것 저걸 포괄하는 말이잖아. 그 앞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체 얘기했던 걸 종합하는 거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란 말이야. 그럼 확실한 걸 확인하면 되잖아. 5번 뒤에 이러한 잠재적 대가. 그 앞에 안 좋은 게 있어야 돼. 값을 치는 거니까. 근데 앞문장에 안 좋은 게 없죠. 그럼 여기에 응집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5번을 골라야 돼.
제 말 이해하죠? 해석으로 찾기 힘들면 대부분 다 해석으로 이렇게 복잡한 글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하나 잡아서 확인을 해야 돼. 없으면 그냥 그걸 찍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답이에요. 글 쓰는 법이기 때문에. 됐어? 넘어가 해석해볼게.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설명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과 그 다음 갑자기 포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 하는 구간이 있어요. 1번입니다. 원래 play a role 하면 역할을 하는 거죠.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수면이 하는 역할이요. 진화에서. 여전히 연구 중이에요. 2번 한 가능성은 그것이 그러니까 it은 수면이죠. 수면은 이로운 적응적 상태죠. 줄어든 신진대사에 동물들한테요. 더 이상 압박을 하는 활동이 없을 때 그러니까 긴급한 활동이 없을 때 이롭대요. 3번 D 이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그 무활동의 더 깊은 상태 어떤 거냐면 하이버네이션 동면이에요. 겨울잠. 겨울 동안의 동면 같은 음식 공급이 없을 때 그리고 높은 신진대사의 비용이 드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때 이럴 때 수면이라는 게 적응한 상태라고. 4번 사실이죠. 사실일 수 있죠. 일상의 상황에서도 또한 예를 들어 먹이종이요. 포식자를 피하는 것일 때죠. 어둠 이후에 그런 것처럼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5번 D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분명한 수면의 보편성은 apparent가 분명한 그리고 관찰한 게 있는데요. 세타신이란 고래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래류들 같은 포유류들은 매우 복잡한 기제를 발달시켜 왔더라고. 수면을 preserve 유지하는 최소한 뇌의 한쪽 면에 한 번에는 그러니까 고래가 잠을 자면서도 수영 치죠. 그 얘기네. 라는 것들이 제안하는데요. 보여주는데요. 수면은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어떤 필수적인 서비스를 생명체한테. 6번 이것이 특히나 사실인데요. 수면의 한쪽 면은요. 줄어든 반응성이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7번 만약 수면이 보편적이라면 이러한 잠재적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할 때도요. The application 의미는 이런 걸 수 있는데 이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군요. 얻어질 수는 없는 조용히 깨어있는 휴식만으로 얻어질 수 없으니까 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이 글은 수면의 역할을 잠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인데 좀 이 설명문이라 좀 어렵죠. 주제문 하나 꼽자면 1번입니다. 1번. 진화에서 잠이 하는 역할이야. 그리고 가능성을 2번에서 얘기하고 5번에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고 최종 결론은 7번이에요. 다시 글의 구조가 얘가 쓰고자 하는 건 진화에서 수면의 역할인데 1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이러한 역할도 있고 이러한 역할도 있고 하고 최종 결론은 7번입니다. 수면이 꼭 필요한 거긴 하네. 됐어? 잠이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눈을 감는 수밖에 없지 뭐. 안 와도. 왜냐면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 얼마 전에 다른 분이랑 얘기하다 놀라운 사실 알았는데 NFP 손 들어봐. NFP. ENFP. 야 우리 자기 전에 이상한 생각 하지 않니? 하죠? 아닌데 나 너 NFP야? ENTP예요. 이게 NFP만 유독 그러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우리 미친 사람처럼 생각해. 절대 가끔씩 그냥 이상한,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이상한 생각이다. 그냥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생기고 뭔가 나오고 그냥 이런 게 그냥 있어요. 무조건. 그날은 의도로 담아서 한 적도 있어. 잘 때 잠이 안 오면 제가 유체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영혼이 빠져서 우리 아파트 위로 올라갔다가 고척도미로 날아갔다가
학원까지 날아가서 학원을 아래서 보고.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럼 다리 이상한 게 막 생각나. 그러다가 그냥 잠에 빠집니다. 네. 이거 MFP만 그래. 아니데도 그래요. 너도 그래? 아니데도 그래. N이면. N이면 그런 거야? 얘는 T래. 넌 T가 아니네. 네? 상상력은 N 아니에요. 네? 상상력은 N이 아니에요. N 아니에요. N이 상상. N이 상상이야? 예. T는 저거죠? 사실적. 그래? MFP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런구나. 그럼 S인 사람 중에 그런 거 있다. 이거 아무도 없어! 닌겐 신기해.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이 보더라고. 네. 그리고 가끔씩 너네 N인 사람들 나중에 운전하면 100% 느끼게 된다.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 차가 깜빡이도 안 켰지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차속도를 늦추게 돼. 근데 그 차는 안 들어와. 그리고 운전하다 지나가다 육교가 보이면 육교가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횡단보도 서 있을 때 내가 발에 탁 잘못 걸어 넘어지면 차가 내 머리만 밟고 가면 어떡하지? 선생님 그런 생각하세요? 그치? 신기해. 그럴 일이 일어난 적 있냐? 없죠. 차가 제 발을 밟고 간 적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없나? 응? 초딩 때였던 것 같아. 아직 닌겐이 아니니까 골목길에서 이건데 갑자기 트럭이 무앙 지나간 거야. 근데 내 엄지발가락을 팍 밟고 갔어. 와. 우와! 괜찮네요. 또 누르고. 다행히 이렇게 바퀴가 공간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괜찮았나 봐. 밟았으면 부러졌지. 얘는 다 그렇구나. ENFC만 그런 게 아니구나. 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다, 이거. 다 정리했죠? 전개 방식. 주장과 부연으로 봐도 되지만 그냥 상술로 봐도 됩니다. 중간에 예시도 있었으니까 예시를 골라도 돼요. 80번. 대망의 80번. 이제 끝난다. 이 80번을 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지문에 나왔던 주의 집중이야, 이거. 이거 어텐션이 굉장히 중요해. 오답률이 69.5%인데 오히려 이 당시에 영어를 못하던 애들이 이거 다 맞췄어요. 해석을 잘하고 영어를 잘 보는데 다 틀리고. 그건 왜 그런지 들어봐라. 주어진 문장입니다. A round hill rising above a plain. 둥근 언덕인가요? hill. rising above a plain. 솟아있는. Therefore, 그러니까 would appear on the map. 지도에 나오죠? As a set of concentric circles. 아래쪽에 있습니다. 중심이 같은 원으로. The largest at the base and the smallest near the top. 가장 큰 게 베이스고 가장 좁은 게 꼭대기래요. 사회과 부도 알죠?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언덕이라는 거 이렇게 묘사했나 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겠지? 언덕에 지도를 표시할 땐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 첫 줄. A major challenge for map makers. 지도 제작자한테 주요한 어려움은 is the depiction of hills. 언덕의 묘사예요. And valleys. 계곡. slopes and flatlands. 경사면이나 평지나 collectively called the topography. 뭐 이렇게 불리는 거. 그거 어렵대. This can be done in various ways. 이거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One is to create. 하나는 만드는 건데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Sunlight and shadow. 빛과 음에. 그러니까 음영을 준다는 얘기죠. So that wrinkles of the topography are alternately lit and shaded. 그 주름들, 토포그래피의 주름들이 alternately하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나 봐. Creating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hape of the land. 만든대요. 시각적인 표현을 그 땅의 모양에. 1번 D. Another technical more accurate ways to draw contour lines. 이거 형아편을 쫙 쳐라. 1번 D.
이 앞에까지는 음영 처리. 맞죠? 또 다른 방법을 하면 소재가 바뀐 거야. 네. 여기서 아래쪽에 컨투어 라인즈가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draw는 알잖아. 그리는 거. 맞죠? 그리는 거 같은 건가 봐. 2번 뒤에 A contour line connects all points. contour line은요, 모든 지점을 연결해요. That lie at the same elevation. 똑같은 elevation에 놓여 있는 건. 3번 뒤에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closely together. 그 contour lines가 가깝게 위치되면 the hill's slope is steep. 언덕의 경사면은 가파른 거고 if they lie farther apart, 멀리 떨어져 있으면 slope is gentler. 경사면이 완만한 거고. 4번 뒤 contour lines can represent scarps, hollows, and valleys. contour lines는 표현할 수 있죠. 가파른 비탈이나 할로우나 계곡을 of the local topography. 지역의 그 topography. 5번 뒤에 at a glance. 한번 보면요. day의 세모처럼. day는 앞에 있는 복수명사가 돼야 된다. They reveal whether the relief in the mapped area is great or small. 그것들은 드러냅니다. relief가 지도로 만들어진 그 지역의 relief라는 게 큰지 작은지. A busy contour map means lots of high relief. 바쁜 컨투어 맵은 의미합니다. 많은 relief가 있대. 아래쪽에 있대. 아래쪽에 있대. 아래쪽에 있어요. 기복이라고. 한번 끝났죠? 봐봐. 해석으로 찾으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중심이 같은 선 얘기가 없어, 어디에도.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건 얘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는 얘기였잖아. 주어진 글에서는 중심이 같은 원 얘기가 있었고 답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굉장히 어렵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정보가 너무 많죠? 그럼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어진 문장이야. 주어진 문장을 다시 보면 around hill, rising above plain. 언덕, 그러니까 지도의 중심이 같은 원으로 나와 제일 넓은 게 베이스고 제일 좁은 게 탑이라고. 자,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이 소재가 겹치는 걸 체크할 거다. 다시 읽으면서. 첫 줄, 제일 끝날 때 hills에 세모 치세요. 그 주어진 문장이 hill이라고 있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어차피 1번 뒤부터니까 1번 뒤부터 볼게. Another technically more accurate way is to draw contour lines. 2번 뒤에 a contour line. 그러니까 1번 뒤에서 또 다른 방법은 contour line을 그리는 거야. 하고 2번이 contour line은 뭐냐면 하고 정의를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2번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상. contour line이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고 정의하잖아. 컨투어 라인은 이어주는 거래. 모든 지점을 똑같은 엘리베이션에 놓여 있는 거. 그래. 3번 뒤에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closely together the hill 본성과 이제 세모 쳐야 돼. 지금부터 보는 건 아까랑 보는 거랑 달라요. 얘는 지금 해석하자고 본 게 아니잖아, 우리는. 겹치는 소재가 있으면 체크하려고 본 거잖아. 그럼 이제서야 더 힐이 보인다. 왜 힐즈가 저 위에 있고 3번 앞에는 힐 얘기가 없는데 얘는 왜 더 힐이라고 했지? 하고 주어진 걸 가보면 A 라운드 힐 보여요? 네. 형광펜처럼. 그제서야 보인다고. 다시 주의 집중을 다르게 해야 돼. 처음에는 해석하려고 보면 안 보여. 거기에 더 힐이 써있는지 안 보인다고. 왜냐하면 이해를 하려고 읽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소재가 겹치는 게 있나? 라고 보면 그제서야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나 지금 어디에 넣을지 모르잖아? 난 찍을 거잖아. 맞죠? 3번에 찍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게 글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답 3번이에요. 이거를 나는 내용으로 이해해서 풀었는데 너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2번 뒤에 컨트롤 라인이 등고선이야. 등고선이 뭐냐면 엘리베이션이 뭐니? 고도. 똑같은 높이에 있는 걸 이어놓은 거야. 3번 뒤에 그 등고선이 컨트롤 라인즈가 가깝게 놓여져 있으면 언덕이 가파른 거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경사면이 완만한 거거든. 이 얘기를 하려면 주어진 글에 가장 넓은 게 밑바닥이고 가장 좁은 게 탑이야 라는 높낮이 얘기로 넘어가야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다시 내용적으로 2번 뒤에 등고선의 정의, 똑같은 높이에 있는 걸 이어놓은 거야. 그럼 그거의 의미가 주어진 문장입니다. 가장 넓은 게 바닥, 가장 좁은 게 꼭대기. 의미를 주고 3번 뒤에 그러면 등고선의 위치에 따라서 말하는 의미야.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가깝게 놓여졌으면 경사면이 가파라. 널리 떨어져 있으면 경사면이 완만해. 하고 높이로 넘어간 거거든 이게 그냥. 저는 그렇게 찾았는데요. 너가 대단한 거라고. 근데 실제 이 당시 이게 2018년인데 오히려 3등급 맞던 애들이 이거 다 맞췄어요. 저 그냥 더 힘 있어 찍었어요. 그냥 그거. 근데 그게 답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해, 해석에 매몰되면 주의 집중을 다른 곳에 해버리면 안 보인다. 겹치는 소재가 있으면 체크하는 게 좋아. 해석하고 끝내줄게. 1번입니다. 주된 어려움이 있어요. 지도 제작자한테. 그게 뭐냐면 디픽션, 묘사야 묘사. 언덕, 계곡, 경사면, 플랫랜드는 평지. 그 집합적으로 토포그래피, 지형이라고 불리는. 그게 문제점. 2번. 이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3번. 한 가지 방법은 햇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지형의 주름이 alternately 번갈아 가면서 비춰지고 어두워지게. 그래서 만들죠. 시각적 표현을. 그 땅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나 봐봐. 그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지형 보이잖아. 사회과부도 보면. 그거 말하는 거죠. 4번. 또 다른 방법. 기술적으로 더 정확한 방법은 바로 등고선을 그리는 거예요. 5번. 등고선이 뭐냐면요. 같은 고도에 놓여있는 모든 점을 이은 거예요. 6번. 하나의 둥그런 언덕은 평지 위로 솟아있는, 그러니까 지도에 나오겠죠. 중심이 같은 원의 세트로. 가장 넓은 게 베이스고요. 가장 좁은 게 탑이랑 가까운 거고요. 7번. 등고선이 가까이 위치할 때는 언덕의 경사면이 가파르고요. 널찍이 위치하면 그 경사면은 완만하고요. 8번. 등고선은 가파른 비탈, 할로우는 분지, 계곡을 그 지역의 지형에 그런 것들 나타낼 수 있어요. 9번. 한눈에 데이는 앞에 있는 등고선입니다. 등고선들은 나타내죠. 릴리프가 고저였죠. 고저, 높낮이. 지도로 만들어진 지역의 높낮이가 높은지 혹은 작은지, 그러니까 큰지 작은지. 매우 복잡한 등고선 지도는요, 의미하죠. 많은 높은 고저를.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전형적인 설명문이지. 주제문 1번, 3번, 4번. 어려움이 있어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영, 하나는 등고선. 전개 방식 상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 나열해 주니까 열거. 아니면 문제점 해결책으로 봐도 상관없다. 됐나? 들어. 다 끝났어. 복습으로 75번부터 80번까지. 그 다음에 기존 스케줄대로 갔으면 13권에 6일차부터 10일차까지 풀면 되고, 중간에 내신하다 들어왔으면 9권에 81번부터 85번까지 하면 되죠. 됐나? 그리고 오늘 본 모의고사 오답 정리해서 사진 찍어서 수요일까지 보내. 어? 아까 안 받았어? 다 나눠주는데? 기다려 그럼. 자, 그리고 수특 영독은 기존에 내신하다 돌아온 사람들은 두 강을 풀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미 따라왔다 진도를 그럼 미니 테스트 2를 풀면 되죠.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됐다. 단어는 오늘 나눠준 거야. 1에서 150번까지. 내신하면은 뭐 풀라고 영어? 숙제 안 보낸 사람